시어머니가 제 아이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제가 낮은 아이인데. 처음 이 집 문턱을 넘던 날, 저는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할 거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시댁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애 낳을 수나 있어? 골반이 좁아 보이는데. 시어머니의 첫 마디였습니다. 인사도 전에, 축하도 전에 제 몸부터 평가하시더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일 줄은. 저는 이수진, 32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민준 씨를 만난 건 회사 동호회에서였어요. 3년을 연애하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 올해 68이신 그분은 평생을 의사 며느리를 꿈꾸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우리 며느리는 의사래요. 약사래요. 시댁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마다요. 처음엔 정정하려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회사원이에요. 그러면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겸손한 척은 그만하고, 얘야, 어차피 다들 아는데. 그리고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 남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와이프, 눈치가 없어. 어른이 말하는데 자꾸 끼어들어. 결혼 첫날 밤, 신혼여행도 가기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새벽 6시에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수진아, 일어났니? 시댁 첫날인데 늦잠 자면 안 되지. 남편은 아직 곤히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만 깨워 주방으로 데려가셨죠. 우리 집 아침상은 이렇게 차리는 거야. 잘 봐도 국, 찌개, 나물 반찬 6가지, 김치 3종류, 생선구이. 7시 반까지 준비하는 게 우리 집 규칙이라셨어요. 민준이 아빠도 평생 이렇게 먹고 출근했어. 우리 아들도 그래야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기상,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 준비. 남편은 8시에 일어나 차려진 밥상을 받았죠. 엄마, 수진이 좀 쉬게 해주세요. 아직 신혼인데. 남편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신혼이라고 특별 대우해? 며느리 된 순간부터 며느리야. 그게 우리 집안 규칙이야. 시댁 규칙은 끝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는 무조건 손으로 할 것. 식기 세척기는 게으른 며느리나 쓰는 거지라셨죠. 빨래는 시어머니가 보시는 앞에서 할 것. 제대로 하는지 봐야 한다면서요. 청소는 매일. 먼지 하나 없어야 우리 아들이 건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수진아, 오늘 저녁은 뭐 해줄 거야? 매일 오후 4시에 오시는 전화였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도, 회의 중에도 시어머니의 전화는 어김없었습니다. 갈비찜? 그건 어제 먹었잖아. 다른 거. 불고기? 우리 아들 불고기 별로 안 좋아해. 모르고 있었어? 생선? 가시 발라내기 귀찮은 거 아니야? 한 번은 정말 화가 나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시더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아?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서 얼마나 놀랐는데 남편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말이에요. 결국 제가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회의 중이어서. 회의가 시어머니보다 중요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났을 때쯤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아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병원은 가봤어? 네. 무슨 병원이요? 산부인과. 아이가 안 생기잖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요. 1년이면 충분하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애를 잘 낳았어. 혹시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온갖 민간요법, 한약, 건강식품. 시어머니가 사다 주시는 것들을 먹어야 했어요. 이거 먹으면 아들 낳는데. 어디 가서 구하기도 힘든 건데. 이건 자궁을 튼튼하게 해준대. 하루에 3번 꼭 먹어. 임신하려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 여름에도 양말 신어야지. 그리고 매달 생리 날짜를 확인하셨어요. 이번 달도 안 됐어? 한숨 쉬시는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혼 2년 차. 드디어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예요.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축하해요. 어머님, 임신했어요. 그래? 몇 주? 6주요. 병원에서 성별은 뭐래? 아직 너무 이른데요. 빨리 알아봐. 아들이어야 할 텐데.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들이어야 한다니. 만약 딸이면 어쩌라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매주 병원에 동행하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의사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같이 가야지. 임신 사실을 들은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관리는 더 심해졌습니다. 카페인 절대 안 돼. 커피는커녕 녹차도 안 돼. 휴대폰 전자파가 애한테 안 좋아. 하루 1시간 이상 보지 마. 매운 거 먹으면 애 성격 나빠져. 싱겁게 먹어. 다리 꼬지 마. 애 얼굴 비뚤어진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돼. 아침밥은 똑같이 차려야지. 임신 초기 입덧이 심할 때도요. 임신 5개월. 성별을 알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함께 병원에 가자고 하셨죠. 초음파 검사를 받는데 시어머니가 의사 선생님께 물으셨어요. 선생님, 성별 알 수 있죠? 아들인가요? 의사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내내 한마디도 안 하시더군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둘째는 빨리 가져야겠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첫째도 아직 안 낳았는데 딸이면 아들도 낳아야지. 우리 집안에 아들 없으면 안 되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뱃속의 아이가 이미 부족한 존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딸이면 산후조리도 대충 해도 되겠네. 딸은 키워봤자 남의 집 식구 되는 건데 첫째가 딸이면 둘째 빨리 낳아야 해. 시간이 없어. 매일같이 이런 말을 들어야 했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우리 딸인데 엄마가 원래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긴 해.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이게 조금이야? 수진아, 엄마는 나이 드신 분이야. 생각이 좀 그러실 수 있지.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아니, 편을 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문제를 못 보는 거였죠. 출산 1달 전,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산후조리원? 그게 얼마인데? 집에서 하면 되지. 어머님, 요즘은 다들 산후조리원 가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다 집에서 했어. 나도 집에서 했고. 하지만 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내가 돌봐줄게. 시어머니가 돌봐준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매일 미역국과 잡곡밥, 아침 6시 기상, 아이 돌보면서도 집안일. 그게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산후조리였으니까요. 결국 남편과 싸웠습니다. 산후조리원 보내달라는 게 그렇게 큰 요구야? 수진아, 엄마 마음도 생각해야지. 손주 돌보고 싶으신 거야. 당신 엄마 마음? 내 몸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임신했으니까, 곧 아이 낳으니까.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없었어요. 딸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3.2kg의 예쁜 딸이었어요.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래, 건강하긴 하네. 문병온 시댁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이, 딸이래. 둘째는 아들 낳아야 할 텐데. 갓 출산한 며느리와 손녀 앞에서요. 이름을 짓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연이라는 이름을 정했어요. 서연이 좋은 이름이다. 남편도 마음에 들어했고 저도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반대하셨어요. 서연? 그게 무슨 이름이야? 우리 집안 학렬이 있는데. 어머님, 요즘은 학렬 안 따지는데요. 우리 집은 따져. 딸이라도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야지. 시어머니가 직접 이름을 지어오셨습니다. 민숙. 할머니 이름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좋잖아. 할머니, 덕받으라고. 하지만 저는 싫었어요.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운 아이인데 이름도 제 마음대로 못 짓다니. 남편에게 말했지만 수진아,
이름 가지고 엄마랑 싸우지 말자. 그냥 엄마 뜻대로 하면 안 돼? 결국 출생신고는 서연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아이를 민숙이라고 부르셨어요. 산후조리는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오셨어요. 수진아, 일어났어? 아침 먹어야지. 출산 3일차부터 부엌 일을 시키셨습니다. 몸조리 한다고 누워만 있으면 나중에 더 아파. 움직여야 해. 모유 수유를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요.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다 깨달을 반복하는데요. 애 울면 바로 안아주지 마. 버릇 나빠. 젖병 소독은 제대로 했어? 대충 하면 애 배탈 난다. 기저귀는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야. 내가 해줄게. 모든 게 잘못됐다고 하셨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게요. 한 번은 새벽 3시에 아이가 울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수유를 하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애가 우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지금 수유 중인데요. 자세가 틀렸어. 애가 불편해하잖아. 어머님, 지금 새벽 3시예요. 그래서? 엄마가 되면 잠은 포기하는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100일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든 나가시려고 했어요. 어머님, 서연이 아직 어려서. 딸이 뭐가 어려워. 나도 딸 키워봤어. 그래도 제가 같이 가는 게. 너는 집에서 쉬어. 애 없을 때 집안일이나 해.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셨죠. 3시간이 지나도 안 돌아오셨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으셨고요. 5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오셨는데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전화는 왜 안 받으셨어요? 친구들한테 손주 자랑하고 왔지. 전화는 못 받았어. 어머님, 서연이 수유 시간 지났어요. 젖병도 안 가져가셨잖아요. 분유 좀 늦게 먹는다고 죽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아이는 울다 지쳐서 자고 있었어요. 기저귀도 한참 전에 갈아줬어야 할 상태였고요. 제 가슴은 젖이 불어서 너무 아팠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돌잔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우리 집은 전통 방식으로 해. 한복 입히고 돌상 제대로 차려야지. 어머님, 저희는 작게 하려고요. 돌잔치를 작게?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결국 시어머니 뜻대로 대규모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하객 200명, 시댁 친척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 친정 식구는 겨우 20명 정도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돌잔치 당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준비한 한복이 서연이한테 너무 컸던 거예요. 어머님, 이거 사이즈가 안 맞는데요. 괜찮아. 나중에도 입을 수 있게 큰 걸로 샀어. 하지만 오늘 입어야 하는데 너무 커요. 그럼 안에 뭐 입혀서 채워. 사진은 어차피 상반신만 나오잖아. 돌잡이 순서가 되었을 때예요. 서연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어머, 마이크. 우리 손주 가수 되려나 봐. 저도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다시 해봐. 딸이 뭘 가수가 돼. 청진기나 법봉 잡아야지. 그러고는 서연이 손에서 마이크를 빼고 청진기를 쥐어주셨어요. 하객들 앞에서요. 아이가 두 돌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둘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이제 둘째 계획 세워야지. 어머님, 아직은 뭐가 아직이야? 터울 3년 넘으면 안 좋아. 하지만 저 아직 직장? 애 둘 낳고 키우려면 직장 그만둬야지. 제가 평생 잃고 온 커리어를요. 그냥 포기하라고요.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나는 아직 일을 더 하고 싶어. 둘째는 좀 더. 수진아, 엄마 말씀도 일리는 있어. 내가 너무 힘들잖아. 내가 힘든 게 일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 왜 그렇게 엄마를 미워해? 다 너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대화가 안 됐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몇 달을 준비한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그날 아침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수진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친척들 초대했어. 어머님, 오늘은 회사에 중요한 일이. 회사 일이 가족보다 중요해? 6시까지 와. 하지만 6시까지
끊어버리셨어요.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팀장님도 칭찬해 주셨고 승진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6시 전에 퇴근해야 했습니다. 회식도 빠지고요. 시댁에 갔더니 친척 몇 분이 와 계셨어요. 수진이 왔네? 늦었어. 죄송해요. 회사 일이. 회사. 맨날 회사 핑계야. 저녁 내내 시어머니는 제 험담을 하셨어요. 친척들 앞에서요. 요즘 며느리들은 집안일은 안 하고 맨날 회사만 가려고 해. 애가 엄마를 찾아도 어린이집에 맡기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저는 식탁에 앉아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못 참겠어. 어머니가 너무해. 또 뭐가 문제야.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날이었어. 근데 어머니가 무조건 오라고 해서. 엄마가 가족 모임 만든 건데 가는 게 당연하잖아. 당연해? 내일은 중요하지 않아? 수진아,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라 힘들다고.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손주 좋아하고 내 걱정해 주시는 건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서연이가 새돌이 되더네. 시어머니가 유치원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서연이 이제 유치원 보내야지. 네. 알아보고 있어요. 어디로 보낼 건데? 집 근처에 괜찮은 데가. 안 돼. 우리 집 근처 유치원으로 보내야지. 어머님 댁은 저희 집이랑 너무 멀어요. 그럼 내가 매일 데려다 줄게. 서연이는 우리 집에서 재우고. 네? 그건 내가 회사 간다며? 그럼 내가 봐줘야지. 어린이집 말고 할머니가 직접 돌보는 게 좋아. 제 아이를 빼앗아 가려는 거였어요. 명분은 도와주겠다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통제하려는 거였죠.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회사 가면서 애 키우는 게 말이 돼? 다른 엄마들도 다 그렇게 해요.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결국 남편을 통해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한테 전화도 안 하셨어요. 삐진 거였죠.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셨어요. 저녁 8시쯤이었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서연이를 꼭 안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할머니 집에 갈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어머님, 내일 유치원 가야 해서 하루쯤 빠지면 어때? 할머니랑 있고 싶은 거지, 서연아? 3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응, 할머니 집 갈래. 그럼 가자. 어머님, 잠깐만요. 갑자기 그러시면. 왜? 할머니가 손주 데려가는 게 문제야? 그렇게 서연이를 데려가셨습니다. 남편은 회사 회식으로 없었고요. 저는 혼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서연이를. 엄마한테 문자 왔어. 서연이 잘 놀고 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문제야?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 자는 건데 미리 얘기도 없이 그냥 데려가신 게 문제라고. 수진아, 너 왜 그렇게 엄마를 못 믿어? 친손주인데.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님, 서연이 데리러 가도 될까요? 서연이 여기서 좀 더 있겠대. 할머니랑 있는 게 좋대. 하지만 유치원, 오늘 하루 빠지면 어때? 할머니가 더 많은 거 가르쳐 줄 수 있어. 결국 사흘이 지나서야 서연이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자주 서연이를 데려가셨어요. 오늘은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갈래? 거절하면 서연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엄마가 안 된대. 엄마가 할머니랑 서연이 만나는 거 싫어하나 봐. 3살짜리 아이가 뭘 이해하겠어요. 서연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 집 가면 안 돼? 아니야, 서연아.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엄마가 싫어한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아이에게 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말했지만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오해하는 거야. 오해? 내가 직접 들었다고. 수진아, 너 요즘 너무 신경질적이야. 산후 우울증 아니야? 저는 아프지 않았어요. 단지 힘들었을 뿐이에요.
어느 날 회사에서 승진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차장으로 올라가는 거였죠. 너무 기뻤어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승진했어. 축하해, 수진아. 이제 연봉도 오르고 팀도 맡게 됐어. 그래? 좋겠다. 뭔가 반응이 이상했어요. 왜 그래? 안 좋아? 아니, 좋지. 근데 엄마한테는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그냥 엄마가 내가 회사 일에 너무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거든. 제 승진을, 제 성취를 숨기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싫어할까봐.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수진아, 승진했다며? 네, 그래서 이제 더 바빠지겠네? 일이 좀 늘긴 했지만 서연이는 누가 봐? 내가 늦게 퇴근하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맨날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네. 어머님, 요즘은 다들 그렇다고 너도 그래야 해. 엄마라면 애를 직접 키워야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라리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우리 아들 벌이도 괜찮은데 제 커리어를요, 제 삶을요, 그냥 포기하라고요. 승진 후 첫 출장이 잡혔습니다. 2박 3일 부산이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였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다음 주에 출장 가야 해. 그래? 서연이는? 어린이집 있잖아. 당신이 데려다주고 데려오면 되지. 나도 그날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럼 어떡해? 내가 안 갈 수는 없는데 엄마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결국 시어머니께 부탁드려야 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출장이 있어서. 또 출장? 얼마나 자주 가는 거야? 이번이 처음인데요. 애는 누가 봐?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드리려고.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엄마 노릇은 안 하고 맨날 밖으로만 돌아다니네. 할 수 없지. 내가 봐야지. 출장을 다녀왔을 때 서연이가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달려와서 안기는 대신 뒤로 숨더군요. 서연아, 왜 그래? 엄마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버리고 간 거라고 생각하나 봐. 사흘 동안 엄마 찾으면서 얼마나 울었는데 제가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일 때문에. 애가 그걸 알아? 엄마가 자기를 두고 갔다는 것만 알지.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서윤이는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할머니 집 갈래. 서연아, 오늘은 엄마랑 있자. 싫어. 할머니가 좋아.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서윤이는 할머니를 제일 좋아하지? 엄마는 맨날 일 간다고 없으니까. 제 앞에서요. 제가 들으라고요.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서연이가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어. 그건 내가 바빠서 그런 거잖아.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그럼 일을 줄이든가. 왜 내가 일을 줄여야 해? 당신은? 나는 가장이니까 일을 해야지. 나는 가장 아니야? 수진아, 우리 또 싸우려고 그래? 대화가 안 됐습니다. 서연이 내 돌생일날 시어머니가 케이크를 준비해 오셨어요. 어머님, 제가 케이크는 내가 서연이 좋아하는 걸로 샀어. 내가 뭘 알아? 생일 파티 내내 시어머니가 주인공이셨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선물 사왔어. 열어볼까? 서연아, 할머니가 불어줄게. 촛불 후. 서연아, 할머니가 케이크 잘라줄게. 저는 옆에서 지켜만 봤어요. 제 딸의 생일인데, 제가 낳은 아이인데, 저는 구경꾼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서연아, 엄마한테 와봐. 사진 찍자. 싫어. 할머니랑 찍을래.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수진아, 괜찮아. 나중에 찍으면 되지.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울었어요.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남편이 들을까봐, 시어머니가 알까봐,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게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게 결혼 전 제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밝고 당당하던 모습, 자신감 넘치던 모습. 이제는 그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서 모든 걸 앗아갔어요. 웃음도, 자신감도, 심지어 제 아이까지. 어느 날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어요. 여보세요, 가족상담센터입니다. 저 상담받고 싶어서요. 어떤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나요? 시어머니 문제요. 말하다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들어주셨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남편분과는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말이 안 통해요. 항상 어머니 편이에요. 경계선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해봤어요. 근데 제가 나쁜 며느리가 돼요. 당신은 나쁜 며느리가 아닙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어요. 상담을 받고 나서 용기를 내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 어머니 문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수진아, 또 그 얘기야? 또 그 얘기가 아니야. 중요한 얘기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뭘 어쩌라고? 엄마 보고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할까? 그게 아니라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야. 경계? 우리 가족의 일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는 가족이잖아. 하지만 우리 집주인은 우리야. 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해? 그냥 엄마 뜻대로 하면 편한데. 편한 건 당신이지. 나는 죽을 것 같아.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심한 게 아니라 진심이야.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잤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또 서연이를 데려가려고 하셨어요. 서연아, 할머니 집 갈까? 네, 어머님, 오늘은 안 돼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왜? 오늘은 제가 서연이랑 시간을 보내려고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손주 보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말하라고? 할머니가 손주 보는데? 네, 저도 계획이 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계획? 내가 무슨 계획이 있다고 할머니보다 중요해? 어머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들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대드는 게 아니에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탁. 이게 부탁하는 태도야?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며 돌아가셨어요.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사실대로 말했어. 엄마가 엄청 화나셨어. 당장 사과하라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수진아, 여보,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어머니든 당신이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냉전을 시작하셨어요. 전화도 안 하시고 방문도 안 하셨죠. 남편은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어요. 수진아, 엄마한테 사과 좀 해. 제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래도 어른인데. 어른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야. 수진아, 부탁이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깨지면 안 돼. 이미 깨진 건 어머니 때문이야. 내가 아니라.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라. 할 말이 있다. 남편이 같이 가자고 했어요. 혼자는 위험해. 내가 같이 갈게. 위험? 당신 엄마가? 그게 아니라 엄마가 많이 화나셨어.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앉아라. 어머님, 입 닥쳐. 내가 말할 테니까 들어. 숨이 막혔어요.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손주 보겠다는데? 어머님,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 말을 며느리가 거역해? 이게 요즘 세상이야?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수진이도 할 말이. 너는 닥쳐.
내 와이프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시어머니는 1시간 넘게 저를 혼내셨어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혼자 당하게 두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당신이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아,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그래서 나보고 평생 참고 살라고? 당신한테 나는 뭐야? 아내야, 아니면 어머니 스트레스 받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다음 날 친정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수진아,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동안의 일을 다 털어놨어요. 엄마는 우시면서 들으셨어요.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 수진아, 엄마 집으로 와. 서연이 데리고. 하지만. 됐어. 일단 와. 거기서 생각하자. 짐을 쌌습니다. 서연이 옷, 제 옷, 필요한 것들.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는 현관에 서 있었어요. 수진아, 어디가? 친정에 좀 다녀올게. 갑자기? 언제 돌아올 건데? 모르겠어. 한동안은 못 올 것 같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가출하는 거야? 가출이 아니라 숨 좀 쉬러 가는 거야. 수진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까지 충분히 얘기했어.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잖아. 서연이랑 있으면서 생각 좀 할게. 우리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서의 일주일.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누가 깨우지 않았어요. 밥을 차릴 필요도 없었고요. 엄마가 다 해주셨어요. 수진아, 천천히 먹어. 아무도 뭐라 안 해.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었구나. 이게 제가 잃어버린 거였구나. 서연이도 달라졌어요. 엄마, 여기 좋아. 왜? 왜 할머니는 안 무서워? 4살짜리 아이가 할머니를 무섭다고 표현하다니.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계속 왔어요. 처음엔 사과하는 말투였죠. 수진아, 미안해. 집에 와. 우리 얘기하자. 그 다음엔 설득이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서연이 보고 싶어 하셔. 제발 돌아와. 그리고 마지막엔 화였어요. 수진아,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야? 이게 해결책이야?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안 들어올 거면 이혼해라. 우리 아들 붙잡고 있지 말고. 손이 떨렸어요. 엄마한테 보여드렸죠. 엄마, 이거 봐. 엄마는 화가 나셨어요. 이게 어른이 할 말이야? 며느리한테? 엄마, 나 어떡해? 수진아, 엄마가 볼 땐 이혼하는 게 맞아. 뭐, 그 집안이랑 그 남편이랑은 답이 없어. 내가 평생 고생만 할 거야. 하지만 서연이는 내가 키우면 돼. 엄마가 도와줄게.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혼하면 뭐가 달라질까? 시어머니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서연이는 한부모 가정이 되는 건데 고민이 깊어졌어요. 다음 날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의 간섭, 남편의 무관심, 모든 걸 얘기했어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으셨어요.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네, 시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말이에요. 이혼하면 서연이는? 양육권은 대부분 엄마가 가져갑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한요. 위자료는요? 정서적 학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수는 있죠. 상담을 마치고 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남편이 직접 찾아왔어요. 수진아, 얘기 좀 하자. 제발, 30분만. 엄마가 서연이를 데리고 나가주셨어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못했어. 엄마 편만 들고 내 말은 듣지 않고 이제 와서? 늦은 거 알아. 근데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몇 번을 줬는데? 이번엔 다를 거야. 약속할게. 뭘 약속하는데? 엄마한테 말할게. 우리 가족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응. 그리고 우리 엄마랑 따로 살자. 뭐? 분가하자. 우리만의 집에서 살자.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믿어도 될까요? 어떻게 어머니를 설득할 건데? 내가 할게. 강하게 말할게. 진짜? 응. 이번엔 진짜야. 남편의 눈을 봤어요. 진심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응. 당신이 또 어머니 편 들면 그땐 정말 끝이야. 알아. 다시는 안 그럴게. 고민 끝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건을 걸었습니다. 일단 한 달만 친정에 더 있을게. 왜? 당신이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하는지 보고 싶어. 알았어. 한 달 안에 해결할게. 남편은 돌아갔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엄마한테 말했어. 뭐라고 하셨는데? 처음엔 화내셨어. 많이. 그래서? 근데 내가 강하게 말했어. 수진이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이혼할 것 같다고. 엄마가 조금 물러서셨어. 조금?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겠대. 그리고 우리 부부 일에 간섭 안 하시겠대. 믿기지 않았어요. 그 시어머니가? 정말? 응. 그리고 분가하는 것도 찬성하셨어. 수진아, 집에 와줘. 제발. 고민했어요. 정말 달라질까? 아니면 또 똑같아질까? 결국 돌아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불안감이 남아 있었죠. 집에 돌아간 첫날, 시어머니가 방문하셨어요. 수진아, 어머님. 미안하다.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줄이야. 내가 너무 심했나 보구나. 민준이한테 많이 들었어. 앞으론 조심할게. 미리 연락하고 올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일단은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연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서연이는 제 뒤에 숨었어요. 응, 그 모습을 보시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어요. 처음 몇 주는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미리 전화하셨고요. 방문도 짧게 하셨어요. 집안일에 간섭도 안 하셨죠. 남편도 달라졌어요.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수진아, 피곤하면 쉬어. 내가 서연이 봐줄게. 이번 주말엔 우리 셋이서 놀러 가자. 행복했어요. 드디어 정상적인 가정이 된 것 같았어요. 분가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보러 다니고 가구를 고르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2달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전화가 잦아졌어요. 수진아, 오늘 뭐 해 먹을 거야? 수진아, 서연이는 잘 있어? 수진아, 주말에 우리 집에 와. 다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수진아, 엄마가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 주말에 한 번쯤 가는 거 어때? 엄마가 서연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약속했잖아. 알아. 근데 가끔 가는 건 괜찮잖아. 가끔이 매주가 되고 매주가 매일이 될 거야. 수진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또 이 말이었어요. 예민하다. 제 감정을, 제 고통을 예민함으로 치부하는 말. 결국 싸웠어요. 당신, 또 어머니 편 들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한테 참으라는 거지? 수진아, 조금만 이해해줘. 나는 누가 이해해줘? 당신이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남편이잖아. 왜 그렇게 엄마를 미워해?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나도 숨 좀 쉬고 싶다는 거야. 그날 밤 또 각방을 썼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셨어요. 문 열어주니까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시더군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며칠 여기서 지낼게. 네. 갑자기요?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어. 고칠 때까지 며칠만. 말도 안 됐어요. 호텔을 가든 다른 친척 집을 가든 하시면 되는데 하필 우리 집에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응, 알아.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알지? 보일러 고치는데 며칠 걸린대. 조금만 참아줘. 조금? 며칠이 며칠인데? 일주일 정도? 일주일? 수진아, 제발. 엄마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다니. 말도 안 되는 핑계였지만 남편은 믿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의 일주일은 악몽이었어요. 첫날부터 시작됐죠. 수진아, 아침은 몇 시에 차려? 저희는 간단하게 먹는데요. 그럼 안 되지. 내가 있는 동안은 제대로 먹어야지. 아침 6시 기상. 다시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녁. 오늘은 뭐 해줄 거야? 된장찌개 하려고요. 된장찌개? 어제도 찌개였잖아. 고기 좀 해. 제 집인데 제가 메뉴를 정할 수 없었어요. 밤에는 TV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고요. 어머님,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이게 작은데? 귀가 어두워서 이 정도는 돼야 들려. 일주일이 2주일이 됐어요. 어머님, 보일러는 고쳐졌나요? 아직 부품을 구하기가 어렵대.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3주째 되던 날 폭발했어요. 어머님, 이제 돌아가셔야죠. 왜? 아직 보일러 안 고쳐졌는데. 그럼 호텔에 가시든지 하세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내?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게 쫓아내는 게 아니면 뭐야?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 시어머니는 우시고 계셨어요. 민준아, 내 와이프가 날 쫓아내려고 해. 뭐? 나 갈 곳도 없는데 어쩌라는 거니? 남편이 저를 봤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를 쫓아내? 정말? 3주나 계셨잖아. 처음에는 일주일이라고 했잖아. 그래도 이렇게 쫓아낼 수는 없잖아.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결국 그날 밤 시어머니는 계속 우리 집에 계셨어요. 저는 또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이혼할래. 그래, 엄마도 그게 맞는 것 같아. 다음 날 변호사와 다시 상담했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통보했죠. 이혼 소송 들어갑니다. 서류 받으실 거예요. 수진아, 진정해. 우리 다시.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은 못해. 수진아. 전화를 끊었어요. 이혼 조정날 법원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조정위원님이 물으셨죠.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시댁의 과도한 간섭과 남편의 무관심입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다 설명했어요. 조정위원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피고 측에서 할 말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이미 기회는 주셨잖아요. 조정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조정은 결렬됐어요. 재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길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증거들을 모았어요. 시어머니의 문자 메시지들, 일기처럼 써뒀던 기록들, 상담 기록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충분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어머니는 법정의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손주 좋아하고 며느리 챙긴 게 잘못입니까? 판사님이 물으셨어요. 미리 연락 없이 방문하셨습니까? 가족인데 연락이 필요합니까? 며느리의 육아 방식에 간섭하셨습니까? 간섭이 아니라 도와준 겁니다. 며느리가 싫다고 했는데도요?
며느리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더 경험이 많은데 판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졌어요. 위자료는 많지 않았지만 받아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으셨어요.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어머님, 저는 그냥 숨 쉬고 싶었을 뿐이에요. 뭐? 어머님이 저한테서 모든 걸 빼앗으셨잖아요. 웃음도, 자존감도, 심지어 제 아이까지. 무슨 소리야? 이제 됐어요. 저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섰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1년, 서연이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도 누가 깨우지 않아요. 밥을 차려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서연이도 달라졌어요.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정말? 보여줘. 엄마, 나 사랑해. 엄마도 서연이 사랑해.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말들이에요. 직장 생활도 순조로워요. 부장으로 승진했고요.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어요. 가끔 생각해요. 그때 참았으면 어땠을까? 그냥 시어머니 말대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지금 거울을 보면 웃고 있는 제가 보여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집에서 벗어나 진짜 내 집을 찾은 거예요. 어제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아빠는 아빠 집에 사셔. 할머니도? 응, 다행이다. 할머니 무서웠어. 이제 안 무서워도 돼.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 고마워. 왜? 엄마가 있어서.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시어머니의 간섭에, 남편의 무관심에 지쳐 있나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쁜 며느리가 아닙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5년을 참았어요. 5년 동안 웃음을 잃고 살았어요. 이제는 다시 웃을 수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도 서연이와 저는 행복합니다. 비록 작은 집이지만, 비록 둘뿐이지만,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사랑과 존중이 있는 곳, 그곳이 진짜 집이에요. 시어머니의 집은 이제 없어요. 오직 우리 집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끝.